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404쪽에 2장 건축 허가입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1절 건축 허가와 신고, 허가권 관련 사항이 있고 2절 용도 변경, 3절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한 거고요. 2절 꾸준히 나오고 있고 3절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1절 건축 허가와 신고. 굵은 1번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고요.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 굵은 1번 먼저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과 제주가 있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요. 건축은 어떤 정책 판단에서는 안 되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요건에 어긋나면 불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 그러니까 그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 판단이 필요 없죠. 가나다라 숫자 1, 2, 3, 4 글자 읽을 줄 알고 숫자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가장 말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당연히 세종과 제주에서는 세종과 제주시장이 허가를 하겠죠. 다음에요. 따라서 건축법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습니다. 보시죠. 1-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괄호 기속 행위이므로 정책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허가는 금지의 해제, 명령적 행위고 동그라미 3번 적법 요건, 법에 맞냐 안 맞냐인 거지 유효 무효는 아니라고요. 1-10번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법적인 표현은 아니고 일선 공무원들 쓰시는 표현으로요.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작은 3번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서울에 잠실, 송파구 잠실에요. 123층짜리 건물을 짓잖아요. 잠실 롯데2요. 그런데 그건 송파구의 문제가 아니죠. 서울의 부도심 축이 바뀌는 겁니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가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동그라미 번 단 다음 건축물은 제외한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 1번 공장, 2번 창고, 3번은 빼도 됩니다. 그러면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에서도 이러저러한 사고가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산재사고, 화재사고 생기긴 합니다만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요. 산업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산재사고,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그런 준비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화재사고가 대부분이죠. 공장, 창고는 아무리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일반 도지역, 즉 시군지역에서는 크든 작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누가 허가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거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다음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작은 1번 저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 즉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2번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작은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곳에 면적 관계없이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모든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은 1층짜리로 900제곱미터짜리는 승인받지 않고 시장군수가 그냥 허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층짜리 10제곱미터짜리라도 위락 숙박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즉 토끼 새끼들이에요. 토끼 아이들 이상하잖아요. 토끼 새끼들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취지인 거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까지 요기된 예시요. 1층에 100제곱미터짜리, 1층에 100제곱미터짜리 그런 예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요 허가권, 허가 사항을 갖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 이것 갖고 거의 매년 한 문제입니다. 26문제예요. 26번, 26번 시험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 갖고 지문만 해서요. 뭐 1,300개, 뭐 1,1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지문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6개, 5개씩이니까 뭐 얼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30에 100개죠. 130개. 요것만 갖고 130개 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고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세부적인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406쪽에 굵은 2번 신고 대상 건축물, 2-1번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에서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몇 가지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누구라도 건물 지어서 쓰다 보면 아이고 이만큼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럴 거잖아요. 100제곱미터짜리든 10만 제곱미터짜리든 85제곱미터까지 붙이는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2번 둘째 줄 끝에 괄호요. 농어촌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2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3번은 둘째 줄 괄호요.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지역에 관계없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작은 4번은요.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둘째 줄. 한 기라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는데 증설도 해체도 변경도 아니고 수선만 하는 거예요. 2, 3, 4 가지고 깊게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취지를 잡아두시죠. 2번, 3번, 4번에서요. 2번은 농어촌 지역에서 작은 건축물의 건축이 신고사항인 거고요. 3번은 전국 어디든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이 신고고요. 4번은 전국 어디든 100만 제곱미터짜리든 크든 작든 규모에 관계없이 크든 작든 대수선 4가지 중에서 수선만 하는 게 신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서 요건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물론 그걸 바꿔서 내온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만 차이가 있는 거 잡아두셔야죠. 여기 작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수선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2, 3, 4 보셨고요. 그 다음에 5번, 5-1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 국토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발표한 그 도면입니다. 그것대로 짓겠다고요. 관청에서 또 검토할 필요가 없죠. 5-2번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위로 조금 올린다고요. 5-3번 전국 어디든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10곱하기10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5-4번 농업수산업을 위한 창고 2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재배 400 이하의 건축. 5-5번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이 공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괄호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하는 거죠. 허가받은 다음에 건축하는 거니까 신고 역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신고한 다음에 건축하는 겁니다. 사전 허가, 사전 신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역시 둘째 줄 가로 허가받은 자가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받았으면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역시 동그라미 3번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진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수 대부분 2글자 2년입니다만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주택법은 건설회사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돈은 많이 벌지만 항상 힘들다고 소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힘들어요. 엥 5글자 5년 내 착수입니다. 곧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더 어수선한 듯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은 법적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보셨던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120m 이상이면 고층입니다. 그 고층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준초고층 30층부터 49층, 초고층 50층 이상 있습니다. 고층에 그러니까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고요. 층수로만 하면 30층에서 49층, 50층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형 다음 쪽 408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번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번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뭐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요. 동그라미 3번 읽다 보면 막 초고추장 생각나죠.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런 초고추장에다 어떻게 막 뭐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아무튼 30층, 50층이 있습니다. 2-3번이요. 다중 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와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의 1, 2, 3, 4, 5, 6 6가지 용도로 5,000제곱미터 이상. 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물론 동그라미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가 6가지 용도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 16층과 5,000제곱미터 그거면 초점이 됐지 그 6가지 하나하나 다 외울 일들은 아니겠고요. 동그라미 2번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위에 있는 6가지 말고 6, 7, 8, 10, 11, 12 기타 6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시죠. 준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차중에 준중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영업하는 영업맨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그냥 세법에는 자동차 세에는 소형과 중형과 대형이 있는 겁니다. 엔진 크기도요. 자 그런데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차는 준중형이라고요.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준중형은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설마 중형인데 준중형이라고 하진 않겠죠. 뭔데요? 소형인데요. 소형인데 뭐보다는 크다고요? 티코보다는 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런데 소형인데요. 이걸 빼고요. 이 차는 티코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표로 얘기하면 뭐 등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중형은 아니라고요. 중형은 아닌데 중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닌데 다중이용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다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그 다음 쪽 표를 보시죠. 409쪽에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이죠.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표에 2줄, 3줄, 4줄에서요. 1층부터 15층까지에서 그다음에 표가 하나, 둘, 셋, 넷, 5칸인데 먼저요. 판문점 여관 쪽이요. 아무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에 대비하자고요. 그래서 판문점을 떠올려 보자고요. 판문점에 지금은 여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문점 가면 여관은 끝났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판문점 여관 그 6가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이 되는 거였죠.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준다중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다중이용이라고 얘기되지 않을 것들도 있는데요.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X를 구분하는 게 초점은 아니고 다중이용과 준다중이용을 구분하는 건데 첫째 줄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이고 그다음에 판문점 여관 6가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짚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고층과 그다음에 다중이용 이런 얘기가 이제 허가에 관련된 얘기에서 몇 번 나오니까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굵은 3번이요. 건축허가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번 공용 건축물, 공적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5째 줄 괄호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라는 것 자체가 법에 정해진 것을 행정청, 관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인, 국민을 대상으로 옆집에 피해주면 안 된다 집행하는 겁니다. 관청끼리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고요.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은 둘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와 협의한다. 넷째 줄점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3-2번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간대요. 아까 건축법의 목적 자체가 건축물의 안전 뿐만이 아니라 기능, 환경, 미관까지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작은 1번 유락시설, 숙박시설, 건축물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락, 숙박이요. 건축주는 떼돈 벌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주변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만 오면 잠깁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에 주거용으로 놓으면 그 침수가 되는데 그 지하층에 사람들 사시라고 주거용으로 놓으면 그러니까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주거용. 큰일 나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위에 이제 거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실은 둘째 줄 괄호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그러니까 집들이요, 집무, 출근해서 일하시는 모든 사무실이요, 작업, 도서관, 그러니까 그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요, 집회, 모이는 곳이요, 오락, 나이트클럽, 노래방이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목적 자체가 다 열려 있잖아요. 사람이 오래 머무는 방이 다 거실인 겁니다. 넷째 줄 괄호예요.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거실이란 거주 공간을 말한다. X. 그게 아니고요. 건축법에서는 오래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3-3번 건축 허가와 착공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죠. 허가받아서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건축을 막아야 되겠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죠. 거기는 건축해봤자 다 낭비죠. 그러면 뭘 막는 거예요? 허가를 막는 거죠. 허가 없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속행위라고요.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내주기 싫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윗사람 상급청에서 도장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가권자의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의 윗사람, 그러니까 시도지사 중에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뺏는 거죠. 7번이요. 국토부 장관 허가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도 아랫사람 거 뺏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 거 뺏을 수 있죠. 도지사 찍을 수는 없어도 뺏을 수는 있다고요. 상급청에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허가 제한한다. X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청에서 뺏는 겁니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2년 플러스 1년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허가가 없다. 건축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듯이 곧 보실 거고 1년 내 건축이잖아요. 한 달 전에 허가 온 사람 나는 앞으로 11달 동안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지롱 찌롱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뭐도 막는 거고요. 착공도 막아야 여기에 완전하게 건물을 못 짓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은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으면 셋째 줄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둘째 줄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광도는 시군구의 건축 허가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가 돼 있죠. 그 아래 표가 있고 끊겨져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속행위니까 허가 내주지 마라만 있는 거지 허가 내주지 않겠다. 도장 갖고 있으면서 안 내준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급청에서 허가 제한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 제한, 그러니까 기속 개발행 허가 재량 행위죠. 정비법 그러니까 건축 토지 분할 허가 재량 행위고 따라서 허가권자도 윗사람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윗기관에서만 도장을 뺏는 거고요. 411조교 제일 위에 표죠.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3년 플러스 2년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3-4요.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요. 다음에 허가 취소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뭐 중개법에 배우시는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절취, 임취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공법에서는 그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초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분은 꼭 하셔야죠. 먼저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만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그러니까 위반 적발 시점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이제 중간에 한번 좀 쉬시기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둘러서 저 멀리 보시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의 95%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모두 다가 다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 100명이요. 각각 법전 하나씩 끼고 지침 다 이만큼씩 끼고요. 100명이 100개 공무원, 100개 법에 따라서 100명이 건물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하나 덧어보자고요. 어디 하나라도 그러니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물은 없다고요. 어디라도 조금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다 걸려 있는 거고요. 센 위반도 있고 조그만 위반도 있겠죠.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그래서 위반에 따라서 허가 취소나 아니면 다른 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위반 상태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허가 취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조치가 됐든 이러저런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위반에 대해서는요. 안전은 이쪽이죠. 안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1-1번.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1-2번.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에 대해서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1-3번. 농지 전용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된 공장.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데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농지 전용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1-4번. 이 경우 모두 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2번. 허가받은 날부터 위간 내 착수는 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인 겁니다. 먼저 주지를 보시죠. 그러니까 주지 가기 전에 그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표에서요. 첫 번째 표요. 공법에 어지간한 곳에서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많아요. 개인들 허가 받아야 될 거 많죠. 허가 그러면 위반의 상태에 대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칸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입니다. 건축법 여기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완료 불가능이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2번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표요. 세 번째 칸 착수 2글자죠. 대부분 허가받았으면 착수 2년 내 착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다섯 번째 칸 주택법 우리들 힘들어요. 엥 5글자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건축법 다시 강조드리죠. 어느 A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요. 그래서 B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기치 못한 준비하지 못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성수대교요. C로 바꿨습니다. 또 사고가 생겼어요. 안산 C랜드요. 지었습니다. 또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주 마우나 리조트요. 또 건축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정부 그 도시형 생활주택 스쿠터 합선 난 거예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또 건축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건축법 바꿔가는데 어느 누가 허가받은 게 있다고요. 한 10년 묵은 허가증 갖고요. 지금 와서 건축한다고요. 10년 묵은 허가증 갖고 지금 건축한다는 건 뭐예요? B-C-D-E- 사고를 다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건축법은 다른 법과 다르게 세게 1년만 지나면 묵은 허가증 최신 규정에 맞춰서 기준을 다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최신 규정에 맞춰서 기준을 갖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 착수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 공장, 일자리 만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많이 봐주겠다고요. 3년. 농지법, 농지원용 허가받았으면 착수해야죠. 대부분 법 착수 2년입니다. 필요하면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착수는 했는데 완료 불가능,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인 거죠. 동그라미 번. 그래서 여기 허가가 1년 내 착수니까 신고도 1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 허가와 건축 허가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한 문제 넘게 거의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에 2절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가 들어와요. 근데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천국 들어오면은 그건 용도 변경은 아니죠. 그냥 주인 아줌마만 바뀌는 거고요. 근데 김밥집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 들어오면 용도 변경이죠. 김밥집 나가고 거기에 헬스클럽 들어와도 용도 변경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그 표를 보도록 하시죠. 대한민국 천차만별 별별 바닥이 다 있어요. 별별 바닥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한도 끝도 없이 구분할 수가 너무 많으니까 130가지 비싼 걸로 묶어놨죠. 그런데 종류 간의 변경 130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129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바꾼다. 16,000가지가 넘죠. 그래서요. 또 28가지 용도로 묶어놨죠. 28가지 용도 간의 변경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27가지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고요? 196, 그다음에 56에서요. 756가지가 됩니다. 756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법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묶어놓은 거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넘어서는 얘기로 건물 바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라고 하는 걸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9가지 시설군은 딱 요 용도 변경 이때만 한 번 쓰이는 거고 건축물의 용도, 국토계획법,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부터 많이 보셨잖아요. 용도가 가장 중요하고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아까 코엑스 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용도 변경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하실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9가지 앞글자요. 두 번째요, 9가지 이름이요. 세 번째요, 그 9가지 중에 5번째는 영업시설군요. 3가지만 하시면 이 문제는 다 맞추십니다. 물론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지만 3가지만 하셔도 다 맞출 수 있다고요. 9가지 시설군요. 앞글자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입니다. 눈으로 보면 천천히 읽는다. 눈으로 보면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눈 감고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가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가 있고요. 다음에 2번째요. 이름을 알아두셔야죠. 자동차, 산업, 전기 X,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X,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교육 X,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 주거 X, 주거 업무 시설군까지 해서 4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이름 9가지 다 됐죠. 다음 그 중에 5번째요. 영업시설군에 영판다운수, 영업시설군에 판매시설, 다중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됩니다. 여기는 운동시설이고요. 운수시설, 그 운수시설은 산업에 있는 거죠. 영판다운숙,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양파리는 나윤숙을 좋아해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동이고 여기가 운수죠. 여기 윤숙이가 트럭 몰고 다니는 윤숙이가 아니고요. 헬스클럽 통통 뛰는 윤숙이요. 영판 다운숙 됐습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규정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바닥 버티는 무게인데 그냥 편하게요. 얘는 앉아있을 9개가 있어야 된다. 8개가 있어야 된다. 7, 6, 5, 4, 3, 2, 1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니까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앉아있을을 더 갖춰야 되죠. 1에서 3으로 올라가든 1에서 9로 올라가든 6에서 8로 가든 7에서 9로 올라가든 올라갈 때는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지 안전시설 안 갖추고 용도 변경하면 무너져서 큰 사고가 생깁니다. 안 된다고요. 허가받아 금지라고요. 허가받아야 되죠. 내려갈 때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안전시설을 충분하게 다 갖추고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문제가 없고 관청에게 알리면 됩니다. 신고.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매와 운동을 바꾼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안전은 이미 얘도 5개, 얘도 5개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장의 용도, 판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그걸 운동으로 대장을 바꿔야죠.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입니다. 동그라미 2-1번, 그러니까 셋째 출점,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면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2-2번, 동일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2-3번,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점,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 그러니까 점,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2-3번을 보기 위해서 아래 그 표를 보시죠. 아래 표예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꾸면 그러면 다가구 주택 여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거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죠. 용도 변경이니까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세 번째 칸의 셋째 줄이요. 다세대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장에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거니까 대장을 바꿀 일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결론 뭐예요? 대장에 용도가 써져 있다고요. 용도 같은 용도면 바꿀 게 없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시 올라가세요.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점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5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유가 어디 외국에 출장 갑니다. 그러면 바다, 버터, 치즈, 속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속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사후 가서 이것저것 먹다가 속 안 좋을 때 고추장 밥에다 비벼 먹고 돈가스 가스에 스테이크에다 얹어서 먹어. 속 풀릴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 소고기 넣어서 맛있게 볶아서 담아줬습니다. 아이고 사위 고맙죠. 아이고 장모님 잘 먹을게요. 그래서 장모님 씩 웃으시면서 사후 근데 갔다 오는 길에 백사오개 구자 팔에 가면 네 집동 백사오개인 거죠. 백사오개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한 번 굳으면 100년이죠. 가설은 3년 쓰고 버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연장할 수는 있어요. 3절 가설 건축물의 첫째 줄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시설 부지에 짓는 겁니다. 3층 이하라고 3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신고 대상은 시설 부지가 아닌 곳이라고요. 자기 개인 땅에다가 3년 이하로 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특시군구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정지,
도로 만들 땅, 도서관 만들 땅, 사업할 때까지만 좀 씁시다. 그런 거죠.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할 때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1, 2, 3, 4 요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설건축물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시설이나 시설 예정지에 짓는 거였죠. 신고 대상이 있고요. 시설 예정지 도로 만들 땅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지에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 집을 떠올리냐면 그러니까 송강호 씨 집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송강호 씨 집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도요? 영화 괴물이요. 영화 괴물에 나온 한강 매점, 한강 고수부지 공원 매점이 있죠. 한강 공원 시설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죠. 그 매점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을 준수할 것. 그건 이제 국토계획법 얘기니까 빼고요. 2번 3층이야. 조그만 거죠. 사업할 때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1번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렇잖아요. 콘크리트면 굳으면 100년 가는 거예요. 3-2번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될 때까지요. 3-3번 그러니까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않을 것. 그 송강호 씨 그 뭐랄까 오징어가 구워서 오징어 다리 띠먹다가 변희봉 아저씨한테 혼났잖아요. 아, 오징어는 다리가 10개, 문어는 8개. 그 오징어 10개 중에서도 2개가 가장 길잖아요. 왜? 근데 그 긴 2개를 끊어 먹고는 8개라고 우기다가 변희봉 아저씨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를 구울 때, 그러니까 뭐요? 가스 렌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죠. 가스 렌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 지게차로 들어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주렁주렁 파이프 걸려 있으면 일이 복잡해지죠. 파이프 묻어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3-3번. 그러니까 분양 목적이 아니 잠깐 쓰는 거지. 그것도 팔아먹으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 기간 다 차 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 설치할 때도 허가, 연장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관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죠.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2번. 그러니까 신고대상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그러니까 시설부지나 시설 예정지가 아닌 개인 땅 아니면 사용권 가진 어느 땅에서 그러니까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득특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착공한다. 동그라미 2번. 역시 3년 이내로 하고 아래 동그라미 3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까지 알려주면 얘는 지을 때도 신고, 연장도 신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7일 전까지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415쪽에 관련 점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가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공장은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장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누구한테 허가받냐.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까지 포함하고요. 허가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2장을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